고졸 검정고시 국어 고등학교 3학년 2강 중세국어 학습 목표 중세국어의 주요 특징을 이해할 수 있다. 훈민정음의 창제 목적과 의의를 설명할 수 있다. 아래아 등 중세국어에서 사용된 옛 글자의 특징을 알 수 있다. 이어 적기와 중세국어의 조사, 어휘를 현대국어와 비교할 수 있다. 중세국어란 중세국어는 대체로 고려 후기부터 조선 후기 이전까지 사용된 국어를 말합니다. 중세국어는 국어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 이유는 이 시기에 훈민정음이 창제되었기 때문입니다. 훈민정음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우리말을 기록하기 위해 주로 한자를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한자는 중국어를 기록하기 위해 만들어진 문자이기 때문에 우리말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훈민정음이 만들어지면서 우리말의 소리를 우리 문자로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핵심, 중세국어를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사건은 훈민정음의 창제입니다. 훈민정음의 창제, 훈민정음은 세종이 만든 문자입니다. 1443년에 창제되었고 1446년에 반포되었습니다. 훈민정음이라는 말은 훈민, 백성을 가르치다, 정음, 바른 소리라는 뜻을 가집니다. 즉, 훈민정음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입니다. 훈민정음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한글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시험 포인트. 세종이 훈민정음 창제 1443년에 창제되었고 1446년에 반포되었다. 훈민정음의 창제 목적. 훈민정음이 만들어진 이유는 훈민정음 서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당시 우리말은 중국어와 달랐지만 문자는 주로 한자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백성들은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기 어려웠습니다. 세종은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누구나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는 문자를 만들었습니다. 훈민정음 창제의 목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우리말과 중국어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둘째, 한자로는 우리말을 정확하게 표현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셋째, 백성들이 쉽게 배우고 자신의 뜻을 표현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핵심, 훈민정음은 백성들이 쉽게 배우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훈민정음 창제의 의의. 훈민정음 창제는 우리 언어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1. 우리말을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게 되었다. 한자를 빌리지 않고 우리말의 소리에 맞는 문자를 기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백성들이 쉽게 문자를 배울 수 있게 되었다. 한자는 많은 글자를 외워야 했지만 훈민정음은 비교적 배우기 쉽게 만들어졌습니다. 3. 우리말과 문화를 기록하고 보존할 수 있게 되었다. 훈민정음을 통해 당시 사람들이 사용하던 말과 우리의 문화와 생각을 기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핵심, 훈민정음 창제는 우리말에 맞는 문자 체계를 갖게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중세국어의 옛 글자. 중세국어에서는 오늘날 사용하지 않는 글자도 사용했습니다. 대표적인 글자는 아래아, 반치음, 옛 이응 등입니다. 1. 아래아. 아래아는 모음 글자입니다. 오늘날에는 사용하지 않지만 중세국어에서는 중요한 모음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래아의 소리가 다른 모음과 비슷해졌고 결국 현대국어에서는 사라졌습니다. 2. 반치음. 반치음은 자음 글자입니다. 현대국어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중세국어에서 사용되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사라졌습니다. 3. 옛 이응. 옛 이응 역시 중세국어에서 사용된 자음 글자입니다. 오늘날의 이응과 모양과 쓰임이 달랐습니다. 시험 포인트. 아래야, 반치음, 옛 이응. 이 글자들이 제시되면 중세국어와 관련된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어적기. 중세국어의 중요한 표기 특징 중 하나는 이어적기입니다. 이어적기란
앞말의 받침을 뒤에 오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나 어미의 첫소리 자리로 이어서 적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를 소리나는 흐름에 따라 받침 미음을 뒤음절로 이어 적는 것과 같은 방식입니다. 현대국어에서는 형태를 밝혀 적는 방식이 일반적이지만 중세국어에서는 소리나는 모습을 반영한 이어 적기가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핵심 이어적기란 앞말의 받침을 뒤음절의 첫소리로 이어서 적는 방식. 중세국어의 대표적인 표기 특징입니다. 끊어적기와 비교. 이어적기를 쉽게 이해하려면 현대국어의 끊어적기와 비교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꽃이라는 말을 살펴보겠습니다. 현대국어에서는 꽃 더하기 이가 꽃이처럼 원래 형태를 밝혀 적습니다. 발음은 꽃이처럼 나지만 글자로는 꽃이라고 적습니다. 이처럼 형태를 밝혀 적는 방식을 끊어적기라고 합니다. 반면 이어적기는 소리의 연결을 표기에 더 많이 반영합니다. 비교 이어적기는 소리의 연결을 반영, 끊어적기는 형태를 밝혀 적음. 중세국어의 조사 중세국어에는 현대국어와 다른 형태의 조사들이 있었습니다. 조사는 명사나 대명사 등의 뒤에 붙어 문장 속에서 다른 말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현대국어에서도 은, 는, 이, 가, 을, 를 등의 조사를 사용합니다. 중세국어에서도 조사가 사용되었지만 오늘날과 형태나 사용법이 다른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중세국어에서는 앞말의 마지막 소리나 모음의 종류에 따라 조사의 형태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중세국어 문제에서는 옛 조사 자체를 모두 외우기보다 앞뒤 문맥을 통해 그 기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중세국어의 조사와 어미는 현대국어와 형태와 쓰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중세국어의 어휘, 언어는 시간이 지나면서 단어도 변합니다. 중세국어에서 사용되던 단어 가운데 오늘날에는 사용하지 않는 단어가 있습니다. 반대로 형태는 남아있지만 의미가 달라진 단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옛말에서 어엿부다 라는 말은 오늘날의 어여쁘다와 비슷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중세국어에서 어엿부다는 불쌍하다, 가엾다 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오늘날 어여쁘다는 예쁘다, 아름답다 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이처럼 단어의 의미는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중세국어의 단어를 현대국어와 모양만 비교해서 뜻을 판단하면 틀릴 수 있습니다. 반드시 문맥 속 의미를 확인해야 합니다. 중세국어와 현대국어의 차이. 중세국어와 현대국어를 비교하면 국어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중세국어, 아래야, 반치음, 옛 이응 등을 사용, 이어 적기가 널리 사용됨. 현대국어와 다른 조사와 어미 사용, 오늘날과 다른 의미의 어휘 존재. 현대국어, 일부 옛 글자가 사라짐, 형태를 밝혀 적는 방식이 일반적. 조사와 어미의 형태가 변화함, 일부 단어가 사라지거나 의미가 변화함. 핵심, 중세국어에서 현대국어로 오면서 문자, 발음, 표기, 문법, 어휘 등이 변화했습니다. 훈민정음과 중세국어 자료. 훈민정음이 창제된 이후 우리말로 기록된 여러 문헌이 만들어졌습니다. 대표적인 자료로 훈민정음, 용비어천가, 월인천강지곡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헌은 당시 사람들이 어떤 말을 사용했는지 알 수 있게 해줍니다. 따라서 중세 국어를 연구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특히 용비어천가는 훈민정음으로 기록된 초기 문헌 가운데 하나로 중세 국어 문제에서 자주 언급됩니다. 핵심, 옛 문헌은 당시의 발음, 문법, 어휘, 표기 방식 등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중세국어 문제를 푸는 방법. 중세국어 문제는 낯선 글자와 단어 때문에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특징을 기억하면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첫째, 옛 글자를 확인합니다. 아래야, 반치음, 옛 이응 등이 보이면 중세 국어의 특징을 떠올립니다. 둘째, 표기 방식을 확인합니다. 받침이 뒤음절로 이어져 적혀 있다면 이어 적기를 생각합니다. 셋째, 옛말의 뜻을 문맥에서 파악합니다. 오늘날과 비슷하게 생긴 단어라도 과거에는 뜻이 달랐을 수 있습니다. 넷째, 훈민정음의 창제 목적을 기억합니다. 핵심은 우리말과 중국어의 차이, 한자 사용의 어려움, 백성들이 쉽게 자신의 뜻을 표현하게 함입니다. 핵심 정리, 중세국어의 가장 중요한 사건은 훈민정음의 창제입니다. 훈민정음은 세종이 1443년에 창제하고 1446년에 반포했습니다. 훈민정음은 백성들이 쉽게 배우고 자신의 뜻을 표현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중세국어에서는 아래야, 반치음, 옛 이응 등 오늘날 사용하지 않는 글자도 사용되었습니다. 이어적기는 앞말의 받침을 뒤에 오는 음절의 첫소리 자리로 이어적는 방식입니다. 중세국어에는 현대국어와 다른 형태의 조사와 어미가 있었습니다. 중세국어의 일부 어휘는 현대국어와 의미가 다릅니다. 어여쁘다는 중세국어에서 불쌍하다, 가엾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훈민정음, 용비어천가 등의 옛 문헌을 통해 중세국어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확인 문제 1. 다음 중 중세국어에서 사용되었으나 현대국어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글자는 보기 1번 기역, 2번 미음, 3번 아래야, 4번 아. 정답은 3번 아래야. 해설. 아래야는 중세국어에서 사용된 모음 글자입니다. 현대국어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문제 2번 중세국어의 어여쁘다의 의미로 가장 알맞은 것은 보기 1번 아름답다, 2번 불쌍하다, 3번 즐겁다, 4번 사랑스럽다. 정답은 2번 불쌍하다. 해설. 중세국어에서 어여쁘다는 불쌍하다, 가엾다라는 의미였습니다. 현대의 어여쁘다와 형태가 비슷하다고 해서 같은 뜻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3.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중세국어의 표기 방식은 앞말의 받침을 뒤에 오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나 어미의 첫소리 자리로 이어서 적는 방식이다. 1. 이어 적기, 2. 끊어 적기, 3. 띄어쓰기, 4. 한자 표기. 정답은 1번 이어 적기. 해설. 이어 적기는 앞말의 받침을 뒤 음절의 첫소리 자리로 이어 적는 방식으로 중세국어의 대표적인 표기 특징입니다. 종합 문제. 다음 중 중세국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아래야와 같은 옛 글자가 사용되었다. 2. 이어적기가 널리 사용되었다. 3. 현대국어와 다른 의미의 어휘가 존재했다. 4. 훈민정음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한글 맞춤법에 따라 표기했다. 정답은 4번 훈민정음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한글 맞춤법에 따라 표기했다. 해설. 한글 맞춤법은 현대에 마련된 표기 규범입니다. 중세국어에서는 훈민정음 창제 이후 우리말을 문자로 기록하기 시작했으며 오늘날과 다른 글자, 표기, 문법, 어휘가 사용되었습니다.